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의 이제 특성에 따른 분류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고 설계 속성이라는 게 있고 파생 속성이라는 게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베이직이다. 그렇게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설계다 그럼 디자인드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이다 그러면 이제 딜라이브드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각각이 뭔지 우리 예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예제를 보니까 이제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기본 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 자동차가 만약에 한 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의 자동차 이름도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이제 만든 회사 이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조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비도 정해져서 나오겠죠. 그리고 타이어의 크기가 됐든 휠의 크기가 됐든 이런 것도 정해져서 나올 거고 이 차는 몇 cc다, 문은 몇 개다. 그렇게 이제 딱 정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본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속성이라는 거는 업무 분석을 통해서 정의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기본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속성이요. 설계 속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이제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각각의 자동차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A01은 세단이다. A02는 SUV. 그 다음에 A03은 트럭이다. A04는 뭐 버스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는 없지만 새롭게 그렇게 이제 정의한 그런 속성들을 보고 우리가 설계의 속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속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생 속성은 뭘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자동차의 가격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가격은 자동차의 가격은 설계 속성에 들어가요? 기본 속성에 들어가요? 기본 속성에 들어가겠죠. 왜? 자동차의 가격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해서 그 자동차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팔면 이제 총 몇 대가 팔렸냐? 총 판매된 금액은 얼마냐? 그렇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파생 속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본 속성이요. 기본 속성이라는 거는 업무 분석을 통해서 정의된 그런 속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속성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기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로부터 분석한 그 속성이라도 업무상 만약에 코드로 그렇게 정의된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 속성이 아니에요. 코드로 정의된 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설계 속성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업무상 이제 코드로 그렇게 정의된 속성은 기본 속성이 아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코드로 정의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설계 속성에 들어가더라. 이 설계 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원래 업무상 존재하진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설계 과정에서 도출해낸 그 속성을 보고 우리가 설계 속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 외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업무를 이제 규칙화 시키겠죠. 그때 이제 업무를 규칙화 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속성을 우리가 새로 만들거나 변형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설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속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속성, 기본 속성이 됐든 설계 속성이 됐든 이런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변형이 돼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파생 속성이라고 하더라. 이런 파생 속성은 되도록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적으면 적을수록 좋냐? 얘는 이제 다른 속성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유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파생 속성이라는 거는 적게 정의하는 게 좋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의 개체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요. 얘는 이제 기본키 속성이라는 게 있고 외래키 속성이라는 게 있고 일반 속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키 속성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기본키 속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본키 속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사람으로 따졌을 때 뭘 얘기하냐?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주민번호가 다 있죠. 그 주민번호는 동일한 게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속성이 기본키예요. 이름 그러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죠. 그래서 이름으로 구분이 안 돼요. 소속 그러면 소속도 같은 소속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도 우리가 기본키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지문이 있고 홍채가 있고 그런 DNA 정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기본키 속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 속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라는 요 객체가 있어요. 요 객체에서는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게 이제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중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본키예요. 기본키. 그리고 이제 주문이라는 요 객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문 번호가 똑같은 건 없겠죠. 그때 이제 주문 번호는 기본키입니다. 그때 이제 고객이라는 요 객체랑 주문이라는 객체랑 서로 연결되는 게 주문 고객이요. 주문 고객에 이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 아이디가 이제 주문 고객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 주문 고객을 보고 우리가 외래키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다른 객체와의 그 관계에서 포함된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가 외래키 속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속성이다 그러면 기본키도 아니고 외래키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속성을 보고 우리가 일반 속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본키 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외래키가 뭔지, 일반 속성이 뭔지, 개체를 이제 구성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